엄마, 그냥 나가주세요. 그 말 한마디에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목끝이 메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두 다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사람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내가 낳고 내가 키운 내 전부였던 그 아이가 이제는 저를 향해 등을 돌리며 집에서 나가달라고 말하더군요. 그 애가 몇 살이었더라. 15살 첫 월급으로 꽃다발 하나 들고 집에 들어오던 모습이 아직도 선한데 이제는 내 앞에서 엄마 제발 좀 그만하세요. 이 나이에 재혼이 웬 말이에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창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재혼? 그래요. 그게 그렇게 큰 죄일까요? 나는 평생을 혼자였어요. 남편 보내고 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이만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이제 조금 사람답게 살아보고 싶다고 생각한 게 그렇게 용서받지 못할 일이었을까요? 그날 저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작은 가방 하나를 챙겼습니다. 옷 몇 벌, 약봉지, 그리고 그 사람에게 받았던 손편지 한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가방 지퍼를 잠그고 현관을 나설 때 아들은 거실 창가에 서 있었어요. 그 눈빛은 낯설었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 대하듯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죠. 내가 지금 나오는 이 문은 집이 아니라 이제 나를 내친 공간이구나. 그 사람을 떠나보낸 날 나는 울지 못했습니다. 남들은 슬프면 우는 거라지만 나는 이상하게 눈물이 나오지 않더군요. 침대 위에서 점점 식어가는 남편의 손을 잡고 그저 멍하니 바라만 봤습니다. 당신 없으면 나 어떡하라고. 속으로 수십 번 외쳤지만 입 밖으로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어요. 내가 무너지면 아이는 누가 지켜주나.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암이었어요. 췌장암. 딱 3달 만에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병원비에 약값에 생활비까지 살을 깎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버텼고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일을 시작했죠. 식당 설거지부터 시작해 마트 시식까지 어디든 불러만 주면 갔습니다. 그렇게 15년을 살았어요. 매일 아침같이 일찍 일어나 남들보다 먼저 문 열고 가장 늦게 문 닫고 그때는 외로움이 뭔지도 몰랐어요. 너무 바빴으니까요. 지치고 피곤하고 쓰러지기 직전까지 일하다 보면 혼자라는 게 오히려 편했습니다. 누군가 챙길 필요도 신경 쓸 필요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아이가 커서 집을 나가고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TV만 켜놓고 멍하니 있는 시간, 밥솥을 열었다 다시 닫는 시간, 이제는 왜 사는 걸까 싶었습니다. 누군가와 마주 앉아 밥 한 끼 먹고 잠들기 전에 잘 자요라는 인사 한마디라도 나누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 줄은 몰랐습니다. 혼자 산다는 건 아무도 내 하루에 관심 없다는 뜻이더군요. 아파도 말할 데가 없고 웃어도 웃을 사람이 없고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울다 지쳐 잠든 날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복지관에서 우연히 마주친 그 사람의 인사가 그토록 따뜻하게 느껴졌던 건 혹시 괜찮으시면 저랑 차 한잔 하시겠어요? 그 사람은 복지관 노래교실에서 처음 봤습니다. 키는 작았지만 항상 반듯하게 셔츠를 다려입고 다녔고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어요. 그날따라 제 옆자리가 비어 있었고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자리 괜찮을까요? 그게 전부였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마도 너무 오래 누군가와 마주 앉아 있지 않아서였겠죠. 그는 과묵했지만 배려가 있었습니다. 제가 노래를 따라 하지 못해 머뭇거리면 가만히 옆에서 박자만 맞춰주고 쉬는 시간엔 굳이 말 없이도 함께 앉아 있어 주었어요. 그게 그렇게 좋았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옆에 누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숨이 놓였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그는 복지관 앞 벤치에 앉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사는 길 건너편에 작은 카페가 있어요. 조용해서 그냥 같이 걷고 싶더라고요. 그날 그렇게 우리는 길을 같이 걷게 되었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잘 기억도 안 납니다. 그저 창밖을 보며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얼마나 편안했는지 몰라요. 그 후로도 우리는 가끔 만났습니다. 복지관이 끝나면 국밥 한 그릇 같이 먹고 시장 가는 길에 손수레를 같이 끌고 햇살 좋은 날엔 공원 벤치에서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묻더군요. 혹시 요즘 덜 외로우세요? 그 말에 가슴 한쪽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도 저처럼 외로움을 껴안고 있었던 거겠죠. 그날 처음으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는지 내 손이 떨렸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어요. 나는 지금 누군가와 함께 살아보고 싶다고 생각했다는 것. 결심하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린 늦은 나이였고 서로를 더는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같이 있는 시간이 평안했고 혼자보다 둘이 훨씬 사람답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아들에게 말했어요. 엄마가 누굴 만나고 있다.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같이 살아보려고 해. 처음엔 잠잠하더군요. 아들은 며칠 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인상을 찌푸리고 식사 시간에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그래, 갑자기 말하면 당황할 수도 있지.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겠지.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일요일 저녁 식탁 위에 국이 채 식기도 전에 아들은 숟가락을 탁 내려놓더니 말했습니다. 엄마가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그 나이에 뭐가 그렇게 외롭다고 재혼을 해요? 그냥 손주들이랑 시간 보내면서 조용히 지내면 안 돼요?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손주들, 조용히? 내 인생은 이미 다 끝난 사람으로 생각하는 건가요? 너한테는 지금이 평안한가 보구나. 근데 엄마는 이대로 살아가기엔 너무 외로워. 제 말에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고 아들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인생에 왜 굳이 우리를 끌어들여요? 우리가 얼마나 창피한지 아세요? 애들 학교에서도 말 돌고 아빠 돌아가신 지 몇 년인데 이게 뭡니까? 창피하다. 그 말이 그 어떤 말보다 아팠습니다. 나는 내 자식에게 수치스러운 존재가 된 건가요? 그날 밤 저는 말없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 꺼진 집안이 숨막히게 조용했고 가슴속에서는 이상하게도 눈물보다 분노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사랑하면 안 되는 건가요? 엄마라는 이유로, 과부라는 이유로 모든 감정이 금지되어야 하나요?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야겠다고. 그리고 내 삶을 내 감정대로 살아보겠다고. 집을 나온 날 나는 아무 말 없이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지하철역 대합실에 앉아 있다가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지금 시간 돼요?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죠. 거기 계시죠? 금방 갈게요. 우리는 말없이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제 손에서 가방을 건네받았고 그 손길이 너무 따뜻해서 그만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저 때문에 일이 이렇게 돼서. 그가 묻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어쩌면 이럴 기회조차 없었다면 나는 평생 남 좋은 일만 하다 끝났을지도 몰라요. 그날부터 우리는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크지 않은 월세방이었지만 처음으로 집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공간이었어요. 따뜻한 밥,
함께 보는 저녁 뉴스, 잘 자요 한마디가 있는 하루. 그게 그렇게 소중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손녀가 서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의 딸, 중학생인 아이가 작은 종이봉투를 들고 말없이 서 있었죠. 아빠 몰래 왔어요. 엄마는 울고 있고요. 근데 할머니, 저는 화 안 났어요. 그 아이는 봉투 안에 있던 그림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연필로 그린 저와 그 사람의 모습, 웃으며 손을 맞잡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할머니, 그 아저씨랑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 말에 나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이 아이 하나라도 내 마음을 알아준다면 그걸로 된 거 아닐까요? 세상 모두가 등을 돌려도 한 사람만 내 편이면 우리는 다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나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잘했어. 이제야 사람처럼 살고 있구나.